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사촌지간으로 지연이네 집이 큰 집이고 우리 집이 작은 집입니다. 지연이는 같은 해 4월에 그리고 저는 7월에 태어났는데요. 나이가 같다 보니 이런저런 비교를 당하며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우리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고 얼마 뒤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기에 먹고 살기 위해 엄마가 많은 노력을 했다네요. 그러던 중 제가 태어났고 먹고 살아야 했으니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바로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아빠가 일을 안 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다리를 저는 아빠를 써줄 곳은 많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엄마에게 몹쓸 병이 찾아왔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긴 했지만 얼마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름은 깊어져만 갔다는데요. 몸도 성취하는 둘째 아들이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 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담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같이 사는 동안 두 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엄마가 항상 미안해하며 더욱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무렵 할머니가 말을 꺼냈거든요. 네 엄마가 보통 독한 게 아니었어. 먹고 살려고 그리도 발버둥을 쳤거든. 그러다가 결국 몹쓸 병까지 얻어서 세상을 떠났잖니.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착한 사람을 왜 그리도 먼저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다. 네 아빠가 사고로 다리 한쪽을 절어도 다 괜찮다고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고 하면서 네 아빠를 위로해 줬었는데 그런 착한 며느리가 왜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라며 할머니가 한탄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부녀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고 저도 큰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큰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요. 두 분이 우리 부녀만 챙긴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서운한 거 있죠?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어머님 아버님은 항상 서방님이랑 지은이만 챙기잖아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연이도 두 분 손녀인데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나야말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체 우리가 지연이랑 지은이를 언제 차별을 했다는 거니? 어머님 아버님 항상 지은이만 찾잖아요. 예, 넌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가 뭘요? 네 눈에는 몸도 성취하는 네 시동생이 아내도 없이 혼자 딸 키우는 거 안 보이는 거야? 물론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지은이 거 사면서 지연이 것도 똑같이 사서 나눠주고 있구만. 우리가 차별을 하긴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너야말로 큰엄마가 돼서 질투만 할 게 아니라 지은이한테 좀 잘해줄 순 없는 거니? 아니다. 잘해주길 바라지도 않으니까 우리 지연이 눈치나 주지 마라. 할머니가 큰엄마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는데요. 할머니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한 듯 큰엄마가 씩씩대다 돌아갔습니다. 큰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음에도 제사 음식을 할 때 얼굴도 비추지 않다가 음식이 끝나갈 무렵 나타나서 제사 음식만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할머니와 큰엄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큰엄마는 둘째를 낳고 싶어 했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는 바람에 딸인 지연이가 전부였는데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지은아, 지연이랑 네가 동갑이긴 하지만 3달이나 늦게 태어났으니까 동생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해. 비록 3달이지만 언니는 언니니까 항상 언니 대접해야 한다. 라는 시덥지 않은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는 혹여나 제가 지연이보다 성적이 좋을까봐 노심초사였어요. 하물며 받아쓰기 시험을 보더라도 찾아와서 점수를 못 구냈으니 큰엄마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큰엄마는 키에 많이 집착했는데요. 큰엄마 키가 많이 작은 편이었기에 혹여나 지연이가 키가 작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지연이와 저를 세워두고 키를 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지연이가 저보다 키가 컸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제 키가 지연이를 앞지르자 큰엄마가 분하다는 듯이 지연이를 데리고 한의원을 찾아가 보약을 지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큰엄마와 지연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물었거든요. 어딜 다녀오는 거야? 우리 지연이 보약 좀 먹이려고 한의원 다녀왔어요. 지금 딱 보기 좋구만. 보약은 무슨 보약이야. 요즘 들어 우리 지연이 키가 잘 안 크는 것 같아서 보약 좀 해먹이려고요. 하긴 여자든 남자든 키가 크면 좋긴 하지. 당연하죠. 이제 한약만 먹으면 지연이보다 지연이가 훨씬 많이 클 거예요. 라며 큰엄마가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고 잠시 후 시야에서 사라지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신부가 그런데 참도 잘 크겠다. 우리 지은이는 한약 그런 거 안 먹어도 잘만 크는구만. 애쓴다 애써. 지은이는 엄마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네 엄마 키가 커서 네 키가 그렇게 큰 거야. 만약 네 엄마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진 않았을 텐데. 할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엄마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자 지연이도 점점 큰엄마를 닮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큰엄마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모양으로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지연이랑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연이 성격이 약간은 모가나다 보니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 저는 친구가 많은 편이었고 지연이는 그것도 질투를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큰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니들이 사촌지간이고 지연이가 언니니까 동생은 네가 잘 챙겨야 하는 거야. 큰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지연이랑 같이 학교 가고 올 때도 같이 와야 해. 큰엄마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제게 당부를 했기에 큰엄마 눈치가 보여서 항상 지연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요. 큰엄마 당부대로 지연이를 챙기곤 했지만 지연이랑만 어울리면 꼭 다툼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지연이뿐만 아니라 저까지 피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중 지연이와 민영이가 친해지게 되면서 저도 얼떨결에 민영이와 어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민영이 또한 성격이 모난 편으로 저와는 맞지 않았지만 지연이가 압박을 해오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둘과 자주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지연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거든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다 이럴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럼 할머니랑 엄마랑 또 싸울 건데 그건 다 너 때문인 거야. 라는 말로 저를 압박했거든요. 한마디로 지연이는 큰엄마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민영이가 지연이와 친하게 지냈던 이유는 둘은 어딘지 모르게 많이 닮아 있었어요. 특히나 지연이가 민영이에게 학용품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다 보니 민영이는 지연이가 하라는 대로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셋이 어울려도 지연이랑 민영이가 저만 따돌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 둘은 이상하리만큼 제게 엉겨붙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그 둘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 애매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각자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서히 그들과 멀어져 갔는데요. 저는 공부를 꽤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 둘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 뒤 또다시 시간이 지나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회사에 적응을 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날 때면 고향에 내려갔었는데 할머니 말에 따르면 지연이는 집에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낸다고 돈을 그렇게나 들이더니만 공부도 지지리 못해서 어디 이름도 없는 학교 가더니
창피하다고 집에도 자주 안 온다고 하잖니. 암튼 지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다니까. 라며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씀처럼 지연이는 명절에도 고향에 오지 않았고 큰엄마 말로는 서울에 취직을 했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고향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 둘과 다시 조우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혹시나 아는 친구가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리고 있자 먼 발치에서 지연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너 대기업 들어갔다는 건 엄마한테 들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지연이 너는 잘 지내고 있었던 거야? 취업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 나도 운 좋게 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민영이도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다들 잘 지냈어? 뭐야, 니들 둘은 연락하고 지낸 거 아니었어? 대학 간 뒤로 연락이 끊겼지 뭐. 근데 지은이 너는 진짜 예뻐졌네. 민영이가 호들갑스럽게 제 칭찬을 하자 지연이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고 민영이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지연이 너도 못 알아보겠다 야. 다들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너도 많이 예뻐졌구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제서야 지연이가 반기듯 말했는데요. 니들 보니까 나만 촌티나는 것 같다. 그나저나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지연이가 궁금한 듯 묻자 민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격리를 하고 있어. 정말? 나도 회사에서 회계 담당하고 있는데 좀 신기하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던 것인지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밥까지 먹은 뒤 민영이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 올라가서 한번 만날까? 좋지. 지은이 너는 어때? 나도 좋아.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강남에서 보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영이가 날짜와 시간을 말했고 지연이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속한 날짜가 됐고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강남역에 도착할 무렵 민영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회사 탕비실에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라는 말에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민영이가 굳이 회사로 오라는 문자를 남겼고 강남역에서 지연이를 만나서 함께 민영이가 근무한다던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걸음을 옮기던 중 지연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민영이 이게 지네 회사 자랑하려고 부른 게 분명해. 뭐? 회사 자랑? 그렇지. 강남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에이, 설마. 가끔 보면 넌 착한 척 오지게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가끔 보면 엄청 고상한 척 한다 그 말인 거지. 그러면 네가 막 고상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 사이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연이가 날선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지연이는 항상 제게 불만이 많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민영이가 근무한다던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민영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는 우리를 탕비실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우리 사무실인데 엄청 좋지? 탕비실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우리 회사는 복지가 엄청 좋아서 탕비실도 다른 회사랑 많이 다르거든. 커피도 엄청 고급 커피니까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한 뒤 민영이가 다시 일을 하러 갔고 우리는 얼떨결에 남의 사무실 탕비실에 앉아있는 꼴이 되었는데요. 굳이 왜 그러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순 없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탕비실에서 지연이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영이 친구입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기다리라고 해서요. 민영 씨 친구분들이었구나. 제가 갑자기 일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일이 얼추 끝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감사 인사를 했고 저도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를 향해 목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길을 피했어요.
그리고 곧 민영이가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다 끝났어. 얼른 가자. 어? 회계사님 여기 계셨어요? 아, 네. 출출해서 뭐 좀 먹을까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일 끝났으면 얼른 가보세요. 라는 말에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뒤 2차로 민영이가 잘 안다던 펍에 가서 와인도 한 잔씩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야 민영이. 혹시 통화 가능해? 통화 가능해. 근데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만나는 사람이라니? 암튼 예전이나 지금이나 눈치 없는 건 여전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남자친구 있나 묻는 거잖아. 남자친구? 아니, 없는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탕비실에 회계사 한 분 계셨잖아. 기억나? 회계사? 아, 그 남자분? 그래, 그때 그분 말이야. 사실은 그 회계사님이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민영이가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을 꺼내는 모습에 난감한 마음이 들어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민영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그 회계사님이 너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소개해달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한번 만나볼래? 글쎄,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회사 일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 좀 말해줄래? 아니면 지연이 소개해주는 건 어때? 제 입에서 지연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민영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반했다고 하는데 지연이가 눈에 들어오긴 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주라. 그 회계사님 성격도 엄청 좋아서 여기저기서 다리 놔달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근데 여자 보기를 돌처럼 하던 분이 너한테 완전 빠진 것 같아. 저기, 난 지금 남자친구 사귈 시간이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해. 라며 제가 다시 거절을 했고 민영이가 아쉽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민영이가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할 말이 있다는 말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민영이를 만나러 갔는데요. 민영이 옆에 그때 그 회계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민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전에 말도 없이 뭐 하는 거야? 회계사님 진짜 좋은 분이야. 밥이나 한 끼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민영이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회계사라는 남자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 캠퍼스 이야기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헤어질 때쯤이 되자 그가 제게 명함을 건넸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왔어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친구처럼 연락하고 지내는 건 어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저와는 다르게 많이 귀티나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는데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만나서 식사를 하던 중 제가 물었어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준 씨는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 보여요? 네, 고생 한 번 안 해본 도련님처럼 보여요. 지훈 씨가 틀렸는데 어쩌죠? 사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랑 단둘이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요. 정말요?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암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절 키우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공부를 잘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회계사가 되신 거예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제가 공부는 조금 잘했거든요.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도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학비도 벌어야 해서 과외 알바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3년차 되던 해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아버지 생각도 나고 고생하신 어머니 생각도 나서 한동안 눈물만 흘렸던 것 같네요. 라고 말하던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됐고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인 사이가 됐다는 건 민영이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입단속을 시켰어요. 우리 사귀는 거 민영이가 아는 거 아니지? 입도 뻥끗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왜 굳이 그래야 하는 거야? 현준 씨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소문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특히나 민영이네 엄마랑 우리 큰엄마가 엄청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큰엄마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없는 소문도 만들어낼걸? 제 입에서 큰엄마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남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큰엄마라면 친척인데도 그런단 말이야? 우리 큰엄마가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하거든. 사실은 그때 봤던 지연이가 내 사촌이야. 사촌? 근데 너무나 다르게 생겼던데? 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닮았고 지연이는 큰엄마를 닮았으니까. 암튼 둘이 사촌인데 나이도 같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비교를 많이 당했거든. 그 와중에 내가 지연이보다 공부를 잘하다 보니 큰엄마 질투가 어마어마했어. 만약 현준 씨랑 나랑 사귀는 거 소문이라도 나면 별의별 소문을 다 만들어낼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소문나지 않도록 해야 해. 알았어. 꼭 약속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민영 씨한테는 우리 둘이 잘 안 됐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눈치더라고. 라며 남친이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남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서서히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되어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할머니 심부름을 하기 위해 큰 집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 지연이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왠지 곱지가 않았는데 그건 큰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 심부름만 하고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는데요. 갑자기 큰엄마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시간 괜찮니? 지금이요? 네, 딱히 일이 없긴 해요. 그럼 우리 지연이랑 같이 민영이네 집 좀 다녀올 수 있겠니? 처음 쌀쌀 맞던 모습과는 다르게 큰엄마의 표정에서 화색이 돌기 시작했기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곧 큰엄마가 지연이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지연이 너도 같이 다녀와. 싫어. 내가 거길 왜 가? 명절 선물 좀 가져다 주고 오라는 말이지. 내가 듣기로는 민영이도 내려왔다고 하는데 겸사겸사 다녀오면 좋잖아. 라는 말에 지연이가 입을 삐죽이며 선물 세트를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민영이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기에 둘이서 천천히 걷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잘 지냈어? 나야 뭐 그냥 그렇게 지냈지. 근데 너는 잘 지냈나 보더라. 잘 지냈나 보다니? 그건 무슨 뜻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얼굴이 아주 환해졌다는 말인 거지.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아니야. 남자친구는 무슨. 그러는 너는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라며 제가 급히 말을 돌렸는데요. 순간 지연이의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민영이네 집에 가는 동안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요. 지연이가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민영이네 집에 도착을 했더니 마침 민영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민영이 표정도 많이 어두워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민영이가 우리 눈치를 보는 듯 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심상치가 않아 보였기에 선물 세트만 전달하고 곧장 뒤를 돌았는데요. 민영이네 엄마가 나오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지연이랑 지은이구나. 니들 잘 지냈니? 아줌마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지연이도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했고 민영이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민영이랑 얘기 좀 하다가 가라. 아줌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도 반가워서 그래. 니들이 그냥 가면 나도 서운하잖니. 민영이네 엄마가 잡아 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음식을 내오던 민영이네 엄마가 우리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들을 묻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제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지은아,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네?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나마 민영이네 엄마는 절친 사이로 민영이네 엄마도 소문에 진원지라는 말이 돌 정도였기에 제가 급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영이네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만나는 사람 없어? 그런 말이야. 우리 민수가 참 괜찮은데 한번 만나볼래? 우리 민수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나고 있거든.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제법 있어서 우리 민수랑 결혼만 하면 내가 다 줄 생각이거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건이지 않니? 죄송한데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직 누굴 만나고 할 시간이 없어서요. 라며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거절을 했는데요.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민영이네 오빠, 그러니까 민수 오빠가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다고 했거든요. 농사 짓는다고 내려와서는 한나절 자고 일어나서 종일 게임만 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영이네 엄마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들을 이유도 없었기에 제가 정중히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지연이는 더 있겠다고 했기에 홀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영이네 집에서 나오자마자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잠시 후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하자 할머니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뭐? 민수 엄마가 민수를 만나보라고 했단 말이야? 이 옆엔 내가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하고 앉았어. 민수 그게 아주 개차반도 그렇게 개차반이 없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가만 있어봐라. 내가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올라니까. 할머니가 팔까지 걷어붙이는 모습에 제가 급히 말렸어요. 할머니, 안 만나면 그만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전에 무슨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동남아 어디 다녀왔는데 그게 잘못돼서 돈만 날렸다고 아주 지랄 난리를 쳤거든. 근데 너한테 그런 개차반을 소개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농사 짓는다고 내려와서는 내내 게임만 하고 앉았고 한량도 그런 한량이 없다니까. 라며 할머니가 마구마구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엄마가 집으로 찾아와서 또다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아, 민수 엄마가 민수 만나보라고 했다는데 왜 싫다고 했어? 사실 니네 집 형편에 민수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겠니?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민수랑 결혼만 하면 재산 전부를 준다고 하던데 그럼 할머니랑 네 아빠도 편히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서울에서 시덥잖은 남자 만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 큰엄마가 제 옆에 바짝 다가와서 꼬시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방에 계시던 할머니가 순식간에 나오시더니 주방에서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큰엄마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민수가 그렇게나 마음에 들면 지연이를 소개해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지연이를 거기다 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우리 지연이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민수 엄마랑 허구한 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 보고 볼성 싸나왔는데 둘이 사돈하면 참 볼만하겠구나. 그 소리에 큰엄마가 씩씩대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서울에 올라가려고 기차역에 있다가 민영이와 마주쳤는데요. 지은아, 우리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빴지? 아니야, 아줌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실은 말이야, 지연이네 엄마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은 너랑 현준 회계사님이랑 둘이 사귀는 것 같다고 엄마한테 그냥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엄마가 지연이네 엄마한테 자랑하듯 말한 모양이야. 자랑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네 소개팅 해줘서 네가 회계사를 만났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지연이네 엄마가 혼비백산해서 우리 엄마한테 너랑 우리 오빠를 연결해주라고 했던 모양이야. 너도 알다시피 지연이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이것저것 잘 시켜 먹잖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민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는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도 그냥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민영이 엄마보다도 큰엄마의 만행에 더욱 소름이 끼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예식장에 온 큰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심술이 잔뜩 나서 시어머님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결혼은 집안 형편에 맞게 끼리끼리 해야 하는 건데 신부 쪽이 너무 형편없어서 속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크게 부자도 아닌걸요. 무엇보다도 사람 인성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가훈이 뭔 줄 아세요? 예? 가훈이요? 예, 우리 집 가훈은 바르게 살자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심보를 곱게 먹어야 자식들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큰엄마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큰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큰엄마와 시어머님이 대화하는 모습에 할머니가 놀라서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가 대화를 엿듣고는 간신히 웃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사돈 양반이 한마디도 안 지고 바른 말을 하는데 참 현명하고 마음에 들더라니까. 그러니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라며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시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고 얼마 뒤 아들까지 출산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친정에 갔더니 할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는 꽤 괜찮은 사람이랑 맞선을 보고 집에 인사를 왔던 모양인데 네 큰엄마가 집은 얼마짜리냐부터 다이아 반지를 해달라는 둥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파투가 났다고 하더구나. 그 고약스런 신부가 어디 가겠니? 네 큰엄마 때문에 지연이는 그 남자랑 헤어져서 집이랑 영 끊고 산다고 난리가 났잖니. 그럼 결국 헤어진 거야? 남자가 30분도 안 돼서 주랭랑을 쳤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 남자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다니까. 라며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며 자식이 바르게 자라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신 할머니와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